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은 그렇죠. 한국 국적이에요. 네. 남편분은요?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분이시고요. 네. 자, 제가 웬만하면 솔직하게 네. 최대한 알아듣기 편하게 좀 필터링을 좀 최대한 해서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사주가 좀 박복해요. 네, 복이 막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남편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 나라 말로. 근데 이제 나가셔서 하면 이제 내가 여자치고 짊어지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형제가 다 있고 뭐하고 해도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올해 운세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어머님은 크게 문제가 되는 해는 아니에요 올해. 근데 남편분이 문제가 되는 해예요. 남편분이 일이 막혀 나가는 해예요. 답답하게 좀 잘 안 풀려 나가요. 큰 이득을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럴 때 사람이 답답하니까 한 끝자를 잡으려고 뭔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한 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해인데, 지금 일단 부모 존중에서도 어머니 쪽에서도 그렇고 아버지 쪽에서도 그렇고 건강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병이 따라요. 그리고 그걸 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 병을.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올해가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달라요. 쭉 해서 조금 좋진 않았어요, 자꾸.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집안에 요 박씨 집안으로 내 친가부리로 조상에서 별로 편치가 않아요,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설명을 또 드리면 집안마다 신은 다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도로 닦아서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신이 한 명도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있는데 복을 만드는 건 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상 귀신들은 이 복을 갖고 내 자손한테 주는 배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상들은 내 새끼가 최고니까. 살았으면 똑같아요. 내 새끼가 최고예요. 어떻게 잘 되는 걸 해주고 싶어요. 복만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잘 되니까. 근데 이 집은 신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조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배달하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자꾸 요 박씨 집안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정이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버님, 어머님 존중으로 몸이 둘 다 몸수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사주에서. 근데 그거를 또 가지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수가.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편분 집안도 똑같아요. 이 집은 남편분 집안에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둘이서? 저희 지금 7년째예요. 10월달이면. 네, 7년째? 그럼 대충 남편분 집안 조금 알아요? 얘기 들은 게 있거나 좀 아시는 편일까요, 혹시? 뭐, 남편분의 집안에 선산 있죠? 그러니까 묘. 아, 그거는 제가 또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냥 아버님 그 뭐라고 하죠? 산소? 아, 산소는 아니고. 낙골당? 네, 그냥 이렇게 그것만 모시는. 거기만 있으시고. 자, 네 남편분 집안으로 삼벌전이라고 해서 조상의 묘라든지 낙골당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 건드려서 산에서 벌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집안은 다 찢어져야 돼요. 다 남편 가족 형제들끼리 다 찢어져야 되고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을 풀어내려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람이 노력해서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산 넘어 산일 거예요, 자꾸. 산 넘어 산이고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안 꼬이고 자꾸 문제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많이 꼬일 거고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돈이 또 없어요. 이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게 아무래도 조상에서 복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배달을 안 해주니까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풀려면 저희 무당들이 뭐 조상을 풀어줘라, 뭐 신을 풀어줘라, 그런 걸 해야지 조금 풀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어머님만 올해 운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뭐 한 군데에서 오래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돌아요. 자꾸 짧게 그렇죠. 이게 자꾸 돌아요. 근데 한 번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쉽지가 않거든요. 올해 운이 좀 꼬여서 그래요. 빡빡해서. 이 부분은 그냥 놓고 본다고 치면은 올해는 조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올 겨울쯤 돼야지 조금 들어갈 만한 곳이 생겨요. 좀 오래 있을 만한 곳이 조금 생기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일단 건강수나 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 조금 그렇다고 지금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좀 그러실 것 같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면 말년 건강원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건강은 요새 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가 계속 관리만 해주면은 다 비껴갈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먼저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니까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 말씀하시기 맞고요. 제가 제일 궁금해서 온 거는 제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래 하지를 못해요. 제가 뭐 제 문제가 크겠죠. 아무래도 어디 가서 오래를 못하고 그냥 몇 달 하고 또 이직하게 되고, 그게 뭐 꼭 제 문제도 있겠지만 회사도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또 이직하게 되고, 회사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또 뭐 사람 안 쓴다고 하면 제가 또 이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방면 일이 저한테 좀 평생 직장으로 제가 좀 가지고 어떤 게 좀 어울릴지 그게가 제일 궁금해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 쪽이셨어요? 해외 무역 수출입 쪽 일을 해요. 수출 쪽에? 그럼 거기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 해외에서 구매해 오는 걸 수입 통관하고 구매하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컵이나 볼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국 업체 제가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장님이 이 제품 괜찮다, 일단 샘플 받아봐라. 그 샘플 받아봐서 뭐 괜찮으면 가격 이런 거 해서 뭐 얼마 구매하자 뭐 이런 거 해서 수입 통관해서 이런 일, 해외 무역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역 쪽이 원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쪽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난 무기가 있잖아요. 난 중국에서도 중국말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 무기에서 왔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괜찮은 회사를 계속 못 찾아가니까. 괜찮은 회사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적인 부분 사주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담을 만한 그릇의 회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내가 운이 안 따라주니까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인데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이 자꾸 회사가 좀 불안정하고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아까 처음 말씀, 이 집안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올 겨울쯤에 조금 들어갈 만한데 그것도 전보다 나은 거지 정말 괜찮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뭔가 정성이라도 들여야지 내가 좀 풀려나가요. 이거는 솔직히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금전 좀 들여서 앞으로 남은 여정을 좀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하시고 뭐 하는 건 본인 선택이시니까 일단은 겨울쯤에 조금 열려요. 겨울쯤에. 그리고 하시는 일은 이 일이 맞아요. 이 일이 맞기 때문에 크게 그런 쪽으로는 다른 거 생각하신다고 내가 일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냥 지금 조금 운이 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궁금하신 거? 남편도 혹시 새로운 직장이 생길까요? 지금 남편 회사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남편도 지금 나온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고 계세요? 뭐 그냥 일당 정도 하고 있어요. 뭐 놀 수는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들어가시진 않고 지금 상황이 또 이러다 보니. 남편분이 어느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남편은 그 통신 쪽 RFID라고 이렇게 통신을 해주는 통신 쪽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여기도 운이 참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안 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돌아오는 게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이 집안도 그렇고 이 집안도 그렇고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또 둘이 또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게 더 가중으로 해서 문제가 같이 막혀 나가는 거예요. 자꾸 답답하게. 근데 정말 심한 건 남편분이 심한 거예요. 왜냐면 남편분은 이게 너무 세요. 그래서 이 집안이 형제들 뭐 가족들 간에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힘들게 살기도 한다든지 막내하기도 힘들어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뭐 몇 년 동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남편분이 제대로 들어가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전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남편분이
뭐냐면 내가 의욕이 별로 안 생겨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자꾸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이제는 좀 지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하기가 힘든 건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양력으로 말씀드린 건데 8월쯤 되면은 남편분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지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일은 계속 구할 수 있어요. 네. 뭔가 들어가서 유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빛을 못 발하는 거니까. 그게 왜냐면 남편분은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남편분을 봐도 그렇고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네. 뭐라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좀 네. 절실한 상황인데 일단 8월이에요. 당장 8월에 네. 8월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 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직장을 뭐 이렇게 좀 손이 오래 다녀야 돈도 모여지고 그렇죠. 뭐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 뭐 몇 개월 다니고 또 이직하고 몇 개월 다니고 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안 모여지고 하니까 항상 돈이 뭐 딸리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제 운은 몇 살 돼서 좀 풀릴까요? 지금 이제 올해는 막 그쵸. 40이 네, 40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짝 비슷한 류예요. 살짝. 그래서 풀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뭐 조상을 풀어준다든지 네. 신한테 빈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풀리면은 첫 번째 바로 풀리고 남편분도 바로 같이 풀릴 운들이 네. 왜냐면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힘든 판국에도 계속 일을 해왔으니까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도 사람 노력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풀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뭐라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풀려나갈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노력해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돈을 투자해서라도 네. 좀 정성을 들여야 돼요. 뭐 신한테 정성을 들이든지 뭐라도 해서 그래야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엄청 막 안 좋고 나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만약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인간 노력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40살이시잖아요. 42, 43만 되면은 조금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게 내가 되게 안정적이게 됐고 내가 뭐가 잡을 수 있을 때 들어와야지 이걸 잡아서 내 거로 만드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앞두두고 내가 뭔가 일을 치르고 안정을 다 시켜서 이 기회를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첫 번째는 42, 3이에요. 이때 기회가 들어오니까 그때를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고 남편분이 56세, 55세부터 57세 정도까지 이제 옛날 말로 문서를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은 집을 뜻했어요. 집 문서를 보는 건데 요새는 집이 워낙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재물이 들어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조상에서 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도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어쨌건 내가 그래도 잘 갈고 닦아놓고 노력을 해놓으면 이만큼 가져갈 거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계속 좀 더 노력을 조금 하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한 끝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저희 엄마가 연골이 무릎 연골 다 달아서 이렇게 좀 수술할까 생각 중인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하셔야죠. 해도 어머니가 하셔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아파하시니까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그건 하셔야죠. 병원 가서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어도 운이 되게 안 좋을 때는 하게 되면 좀 크게 나빠진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병원 가서 고치시는 게 맞고요. 제 70세이다 보니까 좀 뭐 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하셔야 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건강수가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다 윗전에서 편치 않기 때문에 여기 직격타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전에 젊었을 때는 내 기운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귀신이고 나발이고 뭐 운이고 나발이고 내가 이겨내는 건데 내가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거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휩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런 케이스죠. 딱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는 일단 그런 쪽으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아버님은 집에서 쉬시나요? 네. 계속 쉬셨죠? 이제 2년, 2년은 쉬셨어요. 코로나 터져서부터 거의 일을 못했어요. 예. 아버님이 사주가 진짜 불쌍한 사주예요. 그래요. 뒤통수만 맞고 사는 사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맞을 거예요. 형제들, 뭐 가족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고 내가 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게 있어요. 내 복을 내가 차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 자체가. 그래서 아버님은 큰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건강만 해도 다행인 거고. 아버님 혹시 약주 많이 하시나요? 혼자서는 거의 안 드시고요. 뭐 이렇게 무슨 잔치나 뭐 모임 있을 때 조금 드시고 그 외에는 잘 안 드세요. 아버님이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아빠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암이랑 다 받아봐요? 네네, 다 받아봐요. 종합으로. 이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력이 있어요. 병이 좀 큰 병이에요.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풍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중풍이라든지. 근데 그런 유력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당연히 표가 안 나죠. 나이 먹고 표가 나는 건데 아버님이 좀 그런 게 있으시니까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초기에는 다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쉬시고 하시는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는 금방 풀리실 거예요. 코로나만 안정되면 아버지는 바로 풀려나갈 거예요. 근데 건강을 신경을 써야겠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향후 2년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조금 주저앉는 해예요. 제가 봤을 때 건강적인 거로 더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좀 필요하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전에 같이 직장 다니던 친구인데 같이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중국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져와서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올리는 걸 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친구랑 같이 해도 좋을지 좀 한번 봐주세요. 몇 살이에요? 그 친구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고 생일은 양력으로 8월 8일이에요. 이름은 성씨만 얘기해 주세요. 이씨예요. 이분 한국 분이에요? 네네. 얼마나 같이 하셨어요? 지금 2019년 저희가 서로 한 직장에서 알게 된 거는 2019년에 알게 됐고요. 연초에 알게 됐고 뭐 저희가 이거 막 시작하게 된 거는 한 2019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일적인 부분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사업적인 구성도 괜찮고 머리도 좀 좋아요. 근데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내가 잘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좀 안정적인 하는 걸 추구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조금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이런 부분 지금 보이는 거는 틀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고는 안 나오거든요.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딱 동업하면 딱 하나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실히 정해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둘이 하시고 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좀 꽃이 피기 조금 쉽지가 않고 내년만 지나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 봄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나 혼자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뒤통수 맞는 거 어찌 보면 그래서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확실히 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일은 뭐 같이 계속 하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노력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맞아요. 그쵸?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뭐 때문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귀신 없단 말 안 하는 거고 내 조상이 편해야지 나도 편해지고 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상들에서 편치가 조금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또 이게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딱 요 집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점만 보고 끝내기보단 다른 쪽으로도 해야지 맞으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건 어쩌고저쩌고 내가 내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내키셨을 때 뭐라도 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 뭐 하시면 되시는 거고 지금 당장 조심하거나 뭐 피해야 할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올해 일단 어쩌건 조금 힘든 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되면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연말일쯤에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내가 죽는다 하면 죽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아유 그 잠깐 뭐 이때 아니시면 또 언제 쉬겠냐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이게 움직이시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저앉는 뭐 하늘에 무너져 솟아나는 구멍이 있는다는 말처럼 딱 그렇게 있으니까. 네, 이제 나이가 올해 딱 40 들어서니까 직장 옮기는 것도 무섭고 찾기도 좀 그렇고 뭐 20대 30대야 뭐 나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막 이런 게 생기는데 40이 딱 되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자꾸 직장 찾는다는 게 겁나죠. 겁도 나고 어디 가서 뭐 채용해줄 사람도 별로 없고요. 다 뭐 제한이 뭐 한 35 이때까지만 다 찾으니까.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나 지금까지 그래도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 초봉 월급 받고 또 어디 또 들어가기에는 또 자존심 또 그런 게 또 생기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니까 그 또 뭐 적은 월급 받고 어디 또 들어가면 그게 또 자존심에 또 안 돼가지고 또 몇 달 못하고 또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이 없어서 자꾸 조금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풀리면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괜찮게 들어가셔서 어차피 엄청 큰 돈을 벌자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직장이면 진짜 평생 직장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사에서 뭐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회사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는 그런 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와중에도 운 좋은 사람들은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해당을 직격타로 맞는 사람도 피해갈 수 있는 건데 그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운이 따라줬으면 지금 벌써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런 영향을 안 받는 걸로. 근데 운이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조금 아까운 사람이에요. 일을 논평이처럼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막 진짜 열심히 일만 보고 하는 사람인데 빛이 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남편분도 좀 풀릴 수는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좀 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문제인가 뭐래도 배워서 뭐래도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 쉬실 때는 뭐 배우는 건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 같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 드릴게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